네. 저는 30년 동안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네.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을 본 게 두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 생활만 건강하게 이심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의료 정보를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서 모신 이제 우리 통탈 원장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시 방곡동에서 그 통탈 의원이라고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환자를 보는 거는 통증에 대해서 네. 정형외과적으로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지를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 예, 예. 네, 간단한 거라서 네.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수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좀 특이하게 원장님이 직접 도수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네. 이제 도수는 크게 5가지 정도를 나눕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골격을 맞춰주는 이제 골격 도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이제 그 근막을 풀어주는 근막 도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방향성으로 보면 이제 턱 관절을 교정해주면 이제 아래로 타고 내려오면서 다 좋아진다고 하는 턱 관절 교정이 있고요. 이제 발바닥을 통해서 방향성으로 위로 이제 교정이 올라간다고 하는 이제 발바닥 교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부 장기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교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리고 크게 2가지를 나누면 이제 골격도수라 해서 뼈를 맞춰주면 근육은 저절로 풀어져서 맞게 되는 거고요. 네. 근육을 이제 많이 풀어주게 되면 통증은 가라앉을 수 있지만 이제 골격이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꽁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꽁이 먼저를 논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이제 raport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 수술을 요즘에 되게 흔하게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저희 유튜브에도 출연해 주셨지만 그 수술을 꼭 하는 5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한번. 그 디스크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너무 통증이 아파서 네. 24시간 자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네. 이제 2번째는 뭐냐면 컵 먹으려고 컵을 들고 있는데 이걸 못 컵에 드는 거죠? 못 들어 떨어뜨리는 정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풋드롭이 와가지고 발을 들어서 접질리는 거.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대소변이 줄줄 새기도 하고요. 네. 이제 5번째는 이제 두 다리와 두 팔의 사이즈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면 네. 아, 한쪽으로 많이 막혔구나, 많이 눌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5가지가 생겼을 때 점점 더 심해지면 수술을 고민할 수 있다입니다. 만약에 심해지지 않고 연해지면 네네. 그건 기다려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수술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을 잡았던 고객도 우리가 제휴하고 네. 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도수치료나 이런 어떤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 병행을 했을 때 충분히 개선되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저는 30년 동안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네.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을 본 게 두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통증 환자도 많이 보고, 이제 정형외과 환자도 많이 보고, 신경외과 환자도 많이 봤었는데, 네. 거의 두세 명 정도였었던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은 다 수술 없이 통제가 됐고, 환자가 좋아졌고, 이 환자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표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필요가 없는데, 네네. 필요 없다고 말하면 또 다른 또 직역에서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30년 동안 의사 생활 하면서 네. 크게 수술 필요한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더라도 어떤 운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치료랑 더불었을 때 충분히 이제 조금 더 큰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건강을 좀 찾을 수 있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은 이제 그 병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척추를 한 30년 이상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네. 디스크가 통증을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그럼 사람들 그것 때문에 허리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건 건가요? 아니고요. 네네.
주로 보면 틀어져서 아픈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 때문. 그렇죠. 거죠. 노화. 네. 이제 우리가 골격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네. 그 뼈와 뼈 사이에는 인대가 잡고 있고 근육이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느슨해지면서 나쁜 쪽으로 진행을 해가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는 게 제일 급선무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통증을 거의 90% 이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통증은 거의 많지는 않더라고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가지가 있다 그러면 네. 그것도 나 같으면 이제 환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네네. 환자가 참을성이 좋다 그러면 저는 기다려 볼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가 참을성이 없다 그러면 네. 좀 덜 아프더라도 이제 음. 수술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쵸. 저는 예. 11번까지 수술한 분을 봤거든요. 많이 보셨네요. 저도 그리고- 한 10번 정도까지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그런데도 복대를 하고 오셨던 분도 있고, 제 고객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병원에 가셔서 70대 환자 여성분인데 철심을 2개를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사분들이 저는 더 많아졌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수학회나 이제 밸런스학회에서 강의를 꽤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의사들은 또 사람이 힘든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이 도수 치료 받으면 네. 환자도 좋아지고요. 네. 의사도 되게 건강해져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치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원장님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이유는 뭐죠? 그 환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저스트, 스러스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제 척추를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내 몸이 약하면 음.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도수 치료를 하려고 하면 좀 힘이 있어야 진짜- 된다는 거죠. 아니요, 심하고는 좀 다른데 좀 스냅, 기술 뭐 이런 건데요. 아. 기술도 힘이 있어야 기술이 있는 거지 그렇죠. 힘이 없으면 기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모든 테크닉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내 기본적인 체력이 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뭐 푸시업을 우리 의사들끼리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30개에서 50개 정도는 아무 때나 푸시업 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 만들어 놔야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수치료 되게 좋아해요. 다음에 한번 푸시업을 한번 하셔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저랑 같이 제대로 하시는지 한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른걸음 연구소로 이제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지해반 수술을 하려다가 요 근래에도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2시에 제 영상을 보고 1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못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일주일 지나고서 전화를 해보니까 수술을 안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다리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오다리도 또 수술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발에 대한 것도 이제 심각하면 이제 수술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고객들을 지금까지 한 3,0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보니까 끝내는 이제 몸이 좋아지려면은 이제 걷기라는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 제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런 우리 바른 자세와 척추 그리고 디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걷기가 얼마나 좀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 걷기라는 운동이 어떤 건지. 이제 도수 치료가 5가지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골격을 맞추면 근육은 저절로 풀어진다고 말하는 저 같은 의사가 있고요. 네.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은 없어지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다고 말하는 또 그런 부류의 네. 의사들도 있고요. 네네. 턱을 맞추면 다 좋아진다고 하는 또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네네. 발바닥을 다 맞춰주면 바른 걸음 자체가 척추의 위생을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좋아지게 한다고 말하는 의사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이 틀어지면 내부 장기도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말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네네. 초창기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서로가 다 싸워요. 의사들은 만나면 다 이게 내게 먼저다. 맞다고. 예. 내가 먼저다. 그런데 저도 이제 도수 치료를 한 10년 이상을 했고 이제 척추나 이제 통증에 대해서 30년 이상을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이 정말 중요한 거는 걸음걸이인 것 같아요. 음. 이 걸음걸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발이라던가 무지외반이라던가 오다리라 이런 것 자체가 다 무너지는 쪽으로 때문에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사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잡는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나부터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오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심한 거는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외지를 수술해야 되는데 이만큼씩 예, 비어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술 없이 통증이 감소하고 본인이 만족한다 그러면, 본인이 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그쪽으로 밀고 가야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의료계에서는 무진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느냐, 비타민C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많이 싸우잖아요, 의사들이요. 그래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근데 그거는 각자 자기가 쌓은 노하우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환자를 좋아지겠을 때 좋아지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무지외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술 쪽으로 권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 만나고 나서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이제 상의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또 그 평발도 마찬가지죠. 제가 평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발도 이게 뭐 평발 있다고 뭐 사람이 네.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죠. 자꾸 무너지죠. 네. 무너지는데 네. 그걸 멈출 수만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이게 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요. 그런 거네요. 고수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은 원장님이 직접 도수 치료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일반 병원에서 하는 어떤 치료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을 한 5년 정도 겪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만 하면은 좀 되게 좀 두려운 감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좀 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정형외과나 이런 스트레스 주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좀 다른 주사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말 잘못하면 이제 욕먹기 딱 좋은 네네. 이제 상황인데요. 이 의사들, 의료계에서도 이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의사와 쓰지 않는 의사를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나누어지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뭐 초창기에는 써봤지만 30년 전에 네네. 이제 30년 전부터는 이제 거의 스테로이드를 안 쓰거든요. 근데 안 네. 써도 환자의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 쓰고 저는 치료를 해오고 있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고 환자한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아니 스테로이드 좀 쓴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잘 법대로 지켜서 쓰면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환자는 좀 달라요. 거기서 주사 맞고 나서 좋아졌다가 주사가 아파서 놔달라 그러면 안 놔주거든요. 이 사람 다른 데서 주사를 맞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스테로이드를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아지는데 스테로이드로 망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느냐면요. 바닷가나 탄광촌 쪽에 가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아파하고 주사를 맞아도 매일 맞아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뭐 관절에 대한 것도 네. 그렇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성기에 또 그렇게 안 좋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네네. 그걸 외부에서 넣어주게 되면 안에 왜곡이 돼요. 음. 그러면서 많을 때 많고 없을 때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안 맞으면 우리 몸에서 다 알아서 조종을 해주는데 이 조종이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는 또 우리 기능의학 의사들은 이제 말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로 안 쓰는 쪽으로 가고요. 네. 써야 될 때는 씁니다.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이제 부진피로가 너무 심한데 네. 백약이 효과가 없어요. 아.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쓰기는 합니다. 근데 필요라는 건 어떤 거죠? 일반인들은 모를 것 같아서. 부진피로는 우리가 평소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이제 사용할 일이 많게 되면 네. 부신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콜티졸이 나오는데 콜티졸이 나오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기는 하는데 네. 거의 안 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출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언제든 놀러 오세요. 네네. 뭐 저기 오시면 제가 이제 또 뭐 봐서 이제 저도 힘든 부분 있으면 소장님한테 연락 좀 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당연히 돕고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저도 저한테도 도움이 됐지만 여기 이제 이거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게 병원을 가더라도 그냥 아파서 갔는데 괜히 어떤 치료를 요즘에 의사분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1분밖에 진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료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이제 여기 채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해서 원장님한테 또 30년 경력이시니까 다양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모아가지고 오시면 네. 제가 답해드릴 부분 있으면 답해드리고요. 네네. 저거 또 코멘트하기 좀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나중에 또 돌려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아유,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